사소한 배신행위가 명성에 치명타를 입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조차도 구차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움직이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안다. 명예롭지 못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일 뿐이다. 고결한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이 깨졌을 때 얻은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원수에게서 받은 신뢰라도 함부로 악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배신도 자신의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 상대가 성숙한 사람인지는 그의 옷차림이 아니라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 황금이 무게로 가치를 인정받듯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재능과 능력이 더욱 빛나며 사람들은 자연히 그를 존경하게 된다. 태연함과 침착함은 정신의 성숙을 나타내며 이는 무관심이나 경계심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명예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라. 상대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명예를 그의 손에 맡기지 말라. 만일 당신이 한 맹세 내용을 폭로한다면 두 사람 모두 곤란해져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면 상대의 명예 또한 지켜주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당신의 명예를 맡겨야 한다면 극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 상대가 당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생기면 그 역시 위험과 피해를 함께 감수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 쉽게 반박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곧바로 반박하지 말고 먼저 그 이유를 살펴라. 상대가 고집불통의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의도를 떠보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전자라면 그저 웃어넘기면 그만이지만 후자라면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본심을 꿰뚫어 보려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채우는 것이 지혜롭다.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이다. 세상에는 마법의 무략 없이도 마치 마법을 부리는 듯이 정중한 인사와 친절로 사람들의 호의를 사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약속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약속은 어리석은 이들을 유혹하는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응당 지켜야 할 의무지만 억지로 꾸민 예의는 일종의 술책이다. 지나친 예의는 내가 당신에게 의존한다는 의미로 상대의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일 뿐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서가 아니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진정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감동을 얻는 말. 카리사를 베면 육체가 상처 입고 악한 말은 영혼을 찌른다. 달콤한 사탕을 물고 있으면 입에서 좋은 향기가 나듯 감미로운 말 한마디가 냉랭한 분위기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듣기 좋은 칭찬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면 불쾌한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이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항상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하라. 존경심은 베품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베푼 만큼 존경심을 표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쉽게 존중받는 이유는 베풀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런데도 넘칠 만큼 가지고도 결코 베풀지 않는 이들은
그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비로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므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존경받지 못한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도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 관찰하고 사귄 뒤에야 상대를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 기만, 거짓말이 도사리고 있어 성급하게 사람을 믿으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신뢰를 약속할 때 무작정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된다. 노골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고 몰아붙이면 그는 모욕감을 느끼고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상대를 못 믿어 하는 당신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된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이유는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하나는 상대가 원하는 순간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저 사람은 정말 관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로 인식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섬세하고도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다만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써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마음은커녕 내가 당연히 받을 몫이었다 며 뒷말만 하기 쉽기 때문이다. 잠재적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감을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호의로 전환한다. 눈에는 눈식으로 그대로 보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잠재적 적을 신복으로 바꾸거나 내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옹호자로 만드는 일은 통찰력과 인내가 없으면 어렵다. 오히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감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갖춘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묘책이다. 이 방법을 쓰면 모든 일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배운 것은 실천하라. 배운 것은 끊임없이 지식만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데에 있다. 이는 분명히 기쁜 일이다. 더욱 기쁜 일은 의기가 합되는 것이 너의 성취를 반겨 멀리서 찾아올 때이다. 사람이 다른 이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밝고 착한 사람이다. 배운 것은 그냥 두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린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새가 하늘을 날 때 나는 법을 부모에게 배워도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스스로 날개짓을 연습해야 한다.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해야 비로소 배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무엇이 근본인가? 어떤 착한 아들 혹은 착한 시민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또 권력을 가진 자와 다투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나라에 난을 일으키거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명석한 사람은 자신의 주의력을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는 관건적인 문제에 둔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지혜는 자연히 따라온다. 지금 착한 아들, 착한 시민이 되어라. 이것이 곧 도덕적 생활의 기반이 아니겠는가. 뿌리가 약하거나 썩으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듯 인간으로서의 근본이 무너지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근본에 힘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는다.
껍데기 뒤에 진심을 꿰뚫어 보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언어를 쓰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도덕적 품성을 갖춘 경우는 드물다.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남 앞에서 자신의 표정이나 태도를 꾸미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자연스럽지 않게 자신을 치장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때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만 자신의 속내는 감춘 채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 진실할 가능성은 낮다. 꾸며낸 말이나 외모 뒤에 숨은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다. 항상 스스로 성찰하라. 나는 매일 3가지 측면에서 내 언행을 살핀다. 첫째, 타인이 내게 맡긴 직책을 실행할 때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둘째, 벗들과 교제할 때 성심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셋째, 내가 가르치면서 했던 말을 내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꾸며낸 모습에 만족하거나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남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교류하며 지킨 약속은 있는지,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3가지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지식보다 인성이 우선이다. 젊은이라면 집에서는 착한 자식이 되고 사회에서는 착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사람됨이 신중하고 성실해야 하며 모든 일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덕이 있는 일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실행한 뒤 여가가 주어진다면 그제야 문학을 배우면 좋을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사회에 해가 되기 쉽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입시나 학교 성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무엇보다 인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인성이 무너진 지식인은 자기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수많은 명문가가 선택한 교육법의 공통점은 바로 인성 함양에 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사람이 인간의 미덕을 사랑하기를 마치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듯 하고 부모를 위해 의무를 다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며 임금을 위해 일할 때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벗과 교제할 때는 말에 있어서 늘 믿을 수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비록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고 기억이 안 난다. 며 말을 뒤집는 이를 누가 믿겠는가?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말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거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진정 배우고 익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배움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허물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라.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도 엄숙함과 엄정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배운 학문 역시 굳건히 유지하기 어렵다. 양심과 진심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과 결이 다른 법과는 사귀지 말라. 만약 너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곧바로 고쳐야 한다. 누구에게나 단점이나 허물이 존재한다.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허물을 지적하거나 스스로 명백한 잘못임을 깨달았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다.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고치도록 노력하자. 혹시 그의 지적에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을 감사히 여기자. 사람을 대하는 원칙. 내가 정의로운 범위 안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열정과 성심을 판단력과 올바른 품성의 범위 안에 두면 좌절과 실패, 그리고 부끄러움과 모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과 교제한다면 훗날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약속은 의에 가까워야 하는데 여기서 예란 일이 당연한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손함도 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친 공손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게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잘 지내고 화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존경할 만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을 잃었다면 그 사람의 인성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배움은 자신을 바로잡는 것. 명석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식욕이 당긴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탐하지 않고 지나치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원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 일은 부지런히 하고 언어는 신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모범에서 유익함을 얻기 위해 아름다운 덕과 탁월한 지식을 지닌 사람을 찾아 교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곧 진정한 교양인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질적 풍요나 생활 안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데만 매달리면 인간의 도리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기 어렵다. 진정한 배움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세속적 욕망에 모든 힘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고쳐 나가려는 태도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가난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거나 아부하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 자세도 훌륭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마음으로 만족해 편안히 즐기고 부유하더라도 사람들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태도다.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시작될 수 있다. 도덕적 탁월함을 추구할 때는 끝을 정하지 말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려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오직 자신에게 충실하라. 사람들이여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를 근심하라. 한 사람의 평가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연기와 같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실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된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직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지켜나가야 떳떳하고 곧게 살아갈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렵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듯 다른 이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덕이 근본이다. 도덕과 바른 감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북극성처럼 자리를 지키고 다른 모든 별들은 그를 중심으로 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크고 작은 어떤 조직에서도 덕을 근본으로 삼아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다. 덕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리더가 바르지 않다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
조직의 구심점이 될 사람이 먼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내부를 제대로 운영해야 구성원들이 그를 따르고 싶어 한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위만 내세우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가면 그중 꼭 한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한 사람의 좋은 사례로부터 유익함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의 좋지 않은 사례에서 나쁜 점을 피할 수 있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다른 사람은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인간관계가 배움의 장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내 거울과도 같다. 그들의 장점에서 배울 점을 찾고 단점에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깨닫자. 모든 경험은 배움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적극적으로 배울 점을 찾아라. 욕망의 수준을 높여라. 도덕적인 삶이 그리 멀고 어려운 일인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 삶은 금세 도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양심은 스스로 버리고 찾으려 하지 않으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무엇을 욕망하고 추구하느냐가 나를 만든다. 동물적, 육체적 욕망을 넘어 인간다움, 양심, 정의를 욕망한다면 그만큼 도덕적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허물을 일러주면 기뻐하라. 나는 운이 좋구나. 진실로 내게 허물이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는구나. 누군가 내게 허물을 지적해 주는 것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지적을 고맙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불편한 감정도 쌓이지 않고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 지나침을 경계하라. 자치하면 낭비하기 쉽고 검소하면서도 착한 사람은 태연하고 유쾌하게 살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초조와 근심 속에 산다. 지나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적절치 못한 상태다. 중도에 맞게 순리를 따라야 한다. 순리를 따르지 못한다면 지나침을 경계하고 조금 부족한 듯이 하는 편이 해가 적다. 욕심에 얽매이지 않으면 자유롭다. 군자는 태연하고 유쾌하게 살며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초조와 근심에 휩싸여 산다. 양심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떳떳하고 평탄하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마치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야생마처럼 자유롭다. 소인은 자신의 욕심에 매인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물에 매여 버린다. 그러니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근심이 많다. 더 얻지 못할까 혹은 잃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재갈을 물고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와 같아 욕심에 사로잡혀 폭넓은 시야를 갖지 못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꿈속에서 모든 영상이 분별로 일어나는 것처럼 부처님을 보는 일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그릇 안의 물과 같고 모든 것은 그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또 마음은 한 덩어리의 흙과 같고 모든 것은 그 흙으로 만든 것과 같다. 골짜기가 소리에 따라 메아리를 내듯 자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부처를 보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어느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세상을 유지하고 무엇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까? 또 어떤 법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이 세상을 제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고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는다. 항상 중도를 지키고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다가도 임금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때로는 산처럼 높고 커서 든든하지만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기도 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슴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현재에 충실하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만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해야 비로소 아름다움이 빛난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동안 어리석은 이들은 점점 시들어간다. 마치 꺾인 갈대처럼 힘을 잃어버린다. 사랑의 고통,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랑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면 어지럽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괴롭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근심이 생긴다. 근심과 슬픔이 생기면 착한 마음의 뿌리가 소멸한다. 겸손한 덕은 질투를 막는다. 절개가 높은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기르고 분쟁의 길을 열지 않는다. 공명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덕을 길러 질투가 들어설 틈을 막아야 한다. 누군가의 악행을 듣더라도 바로 미워하지 말라. 고자질하는 이가 분풀이할까 두렵다. 누군가의 선행을 듣더라도 곧장 사귀려 들지 말라. 간사한 사람이 빠르게 출세하는 걸 돕게 될까 두렵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검약은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모질고 더러운 인색함이 되어 오히려 정도를 해칠 수 있다. 공손함 역시 훌륭한 행실이지만 지나치게 삼가면 비굴함으로 보일 수 있다. 너무 맑고 깨끗하려고만 하지 말라. 때 묻고 더러운 것까지도 어느 정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선악과 현명함, 어리석음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인정에 가혹하지 말며 물질의 힘을 꺼리어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자손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길이다. 그대 자신을 확실히 간직하라. 내 몸이 귀해져서 남들이 나를 높이 받드는 것은 그저 높은 관직과 큰 띠를 둘렀기 때문이며 내 몸이 천해져서 남들이 나를 없이 여긴다 해도 그 또한 배나 신발을 하찮게 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본래의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니니 내가 기뻐할 일도 노여워할 일도 아니다. 즉 흥적인 일은 없다. 즉 흥적인 감정으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멈추게 된다. 어찌 물러남이 없는 수레바퀴가 될 수 있겠는가. 감정이나 재치로 얻은 깨달음은 깨달았다고 여기는 순간 다시 혼미해진다. 어찌 영원히 빛나는 지혜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쓰는 일에 너무 엄하지 말라. 급히 서두르면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조급함은 분노를 부른다. 사람을 다룸에 있어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따르지 않지만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절로 따르게 된다. 악에 대한 억압은 그들의 완고함을 더 키울 뿐이다. 한 발 물러서 여유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라. 진정한 변화는 서두름 없이 서서히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 만약 사람이 한 점의 참다운 생각도 없이 산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
모든 일이 허무하게 흘러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세상을 살아가며 작은 원활함도 없다면 장승처럼 그 자리에 고립되어 버릴 것이다. 어디를 가든 길이 막히고 성공은커녕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뿐이다. 정신은 만고토록 항상 새롭다. 사업과 학문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고 빛난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지만 의기와 절조는 천년이 하루같이 변치 않는다. 군자는 결코 저것을 이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뛰어난 경륜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청천백일 같은 찬란한 절개도 어둡고 음산한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키워졌고 천지를 호령하는 뛰어난 경륜도 마치 깊은 못에 발을 들이듯 신중함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뒤에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의 단란함이 지상의 기쁨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따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하다.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감동이 아닌 일상의 반복이 될 뿐이다. 베푸는 이가 자신을 덕이 있다고 자처하고 받는 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무정한 장사꾼과 다를 바 없다. 서로의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지 않고 단지 거래처럼 서로를 대한다면 그것은 무관심한 행인에 불과하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착한 사람이라도 쉽게 칭찬하지 말라. 착한 사람이라도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너무 많은 칭찬을 쏟아붓지 말라. 간악한 자가 이간질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몹쓸 사람과 쉽게 거리를 두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본연의 모습이 참 모습이다. 문장을 깊이 공부해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특별한 문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인격을 갈고 닦아 궁극의 경지에 이르면 남다른 재능이 나타난다기보다 본래 자기 모습 그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 결국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행복하다. 대기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차가우면 그 삶이 초라해진다. 반면 따뜻한 마음과 화기가 넘치는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은 오랜 세월 지속된다.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삶을 누리며 행복과 번영을 만끽하라. 조심하는 마음 속에 활달한 멋을 지녀라. 배우는 사람은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되 동시에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너무 엄격하게만 자신을 다그치고 100가지를 모두 따지려 들면 차가운 가을바람 같은 분위기를 줄 뿐이다. 그런 태도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잃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활달함과 조심스러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매력을 완성하는 길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낮은 곳에서 살아봐야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감할 수 있다. 어두운 곳을 헤매봐야 밝은 곳에 눈부심을 제대로 알게 된다. 조용함을 체득해봐야 활동적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 깨닫고 말없이 지내봐야 말이 많은 것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절실히 알게 된다. 항상 큰 뜻을 품어라.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멀리하지 말고 산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 일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높은 자리에서도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숲속에 살더라도 세상에
이치를 익혀야 한다. 밝음은 어둠에서 비롯된다. 굼벵이는 비록 더럽고 추악해 보여도 결국 매미가 되어 가을 바람 속에 이슬을 마신다. 썩은 풀은 빛을 잃었어도 반딧불이 되어 여름밤을 찬란히 비춘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언제나 어둠에서 비롯된다.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을 지녀라. 가정에는 진정한 부처가 한 명 있어야 하고 일상 속에는 진정한 도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을 지니고 얼굴에는 즐거움을, 날씨에는 부드러움을 담아 부모, 형제와 뜻을 통하게 한다면 이는 숨을 고르고 내면을 관조하는 것보다 그 공덕이 만 배나 크다. 열등한 것으로는 우수한 것을 이길 수 없다. 경쟁자가 먼저 강한 편에 섰다고 해서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 약한 쪽에 서지 마라. 이는 곧 패배가 예상되는 싸움이고 결국 달아날 길만 남게 된다. 열등한 것으로는 우수한 것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감정만으로 약한 편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유익한 것을 멀리하고 결국 옳은 일을 하는 이들과 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만 강조하는 약한 편에 서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 강한 편과 손잡는다. 그들은 먼저 그 강한 편이 갖춘 정당한 명분을 확인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세한 편과 함께해야 한다. 적을 강한 쪽에서 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강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 그런데 미완성 상태를 본 사람은 그 인상을 머릿속에 강하게 새기게 되고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봐도 이전의 결함을 떠올려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다.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궁금증 유발 목적으로 살짝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점만을 각인시킨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도 조리 과정을 지켜보면 식욕이 떨어지고 불쾌감이 생길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대가들은 시작 단계의 작품을 좀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연 또한 때가 되기 전에는 결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지 마라. 어떤 일이든 완성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모르다가 갑자기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반면 미리 자신을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비웃음만 살 수 있다.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고 기대를 갖는다. 불가피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더라도 전부를 보여주지 말고 상대의 성향에 따라 말과 행동을 아껴라. 신중한 만큼 훌륭한 미덕은 없다. 속내를 모조리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반박이나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계획을 미리 공개하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예정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 지혜의 절반은 인내에 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지혜의 절반은 인내에 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인내심이야말로 자제력을 기르는 좋은 훈련이다. 평소부터 이런 훈련을 자주 해두어야 한다. 자제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쁨, 즉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갖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참아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고 만다. 실수의 함정. 우리는 때때로 하나의 잘못을 덮으려다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작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고 결국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원리와 같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을 감추려 드는 태도는 더 나쁘다. 잘못을 감출수록 더 많은 잘못을 범하게 되기 쉽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두어라. 뛰어난 노름꾼은 돈을 따고 있을 때 자리를 뜬다. 성공적인 퇴각은 용감한 공격 못지않게 훌륭하다.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면 혹은 엄청난 성과를 올렸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오히려 위험하다. 행운 뒤에는 불운이 따르다가 다시 행운이 찾아와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행운이 갑작스레 찾아오면 미끄러져 산산조각 날 위험도 크다. 작은 행운은 비교적 오래 가지만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진다. 행운은 무거운 사람을 오래 업고 가기 힘들어 쉽게 지치기 때문이다. 사악한 고집쟁이는 피하는 것이 최선. 무턱대고 고집만 부리는 것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 세상에는 마치 무법자처럼 굴며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 하고 늘 분쟁을 일으키는 사악한 고집쟁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국가는 파멸의 위기에 처한다. 그들은 파벌을 만들고 보살펴야 할 국민마저 적으로 돌린다. 무엇이든 은밀히 처리하고 성공은 오로지 자기 능력이라 뽐낸다. 이런 사악한 고집쟁이들은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다. 이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진실을 말하는 기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진실을 말할 때엔 기술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의 날카로움을 유지하되 부드럽게 전달의 상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은 아첨으로 듣고 또 다른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진실을 말할 때 비록 현재의 문제여도 마치 오래전 일처럼 차분히 말하라. 핵심을 아는 사람은 짧은 말로도 깨닫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특히 윗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때에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보여주어라. 어떤 일이든 해결해 주는 해결사처럼 굴지 말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이가 그를 탐내게 되어 결국 누구에게도 편히 지낼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행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사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존재는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특별히 필요 없는 상태와 같고 그저 분란의 중심이 되기 쉽다. 어느 분야에든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사가 있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다가 곧 평범하다는 경멸을 듣는다. 이를 피하려면 재능을 과시하지 말고 적당히 보여라.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기름이 빨리 소모되고 결국 빨리 꺼지는 것과 같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소외시키려 작정한 사람, 당신을 공격하려 교묘한 말로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교활한 말만 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행동으로 보여주며 이미 한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침묵은 재능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다.